자, 우리 프린트 봐요, 프린트. 프린트, 점유권, 프린트, 점유권. 찾았어요? 자, 첫 번째가 악의의 무단점유입니다. 악의의 무단점유.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는데도 이걸 잘 알면서 점유 개시했다.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 악의의 무단점유, 불법점유죠. 이거 자주추정 깨집니다. 깨버렸어요. 이제는 타주니까 점유 취득시효 되지 않는다. 악의의 무단점유, 도둑놈이죠. 점유 취득시 안 됩니다. 자, 2번 왕비리죠. 그대로 외워버립니다. 이거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돼요.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권원을 주장했죠. 하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토닥토닥 괜찮아. 여전히 자주입니다. 여전히 자주. 자주추정 깨지지 않는다. 자주추정 번복되지 않는다.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여전히 자주. 점유자가 주장하고 인정 안 돼도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자주추정 깨지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이놈도 왕비리인가 별색인가 그래요. 아주 잘 나와요. 선의 점유자라도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소에서 패소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선의가 아닌 악의로 바뀌는데, 그럼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느냐? 판결 확정 시 재판 끝난 때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소 제기된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 제기 시로부터. 자, 4번 나왔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어요. 선의의 자주, 선자는 현존이익 배상, 악의 또는 타주, 악타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배상. 이렇게 외워주면 되죠. 타주점유자, 선이라도 무조건, 타주는 무조건 손해 전부. 자, 7번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점유물에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 선이겠죠. 점유물에서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 2천만 원 과실 월세 취득했죠? 안 돌려도 되죠? 그러면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통상의 필요비 정도는 달라하지 마라. 네가 감수해라. 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네요. 침탈 당해야 됩니다. 8번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항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까지 하세요. 출소기간. 자, 침탈 당해야 되는데 9번 침탈 내 의사에 반해 뺏기는 거. 그런데 사기당해서 내가 물건을 이전해 줬죠. 인도. 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 상린관계네요. 주의토지 통행권. 자, 동그라미 1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 얻어 현재 통행하는 자, 이 친구한테 네가 돈 내 할 수 없다. 손해보상 청구할 수 없다. 통행권자에게 손해보상 요구를 해야지 친구한테 허락받아 통행하는 자, 이놈한테 손해보상 청구할 수는 없다. 2번 나중에 을당 옆으로 도로가 생겼네요. 자,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당연 소멸, 당연 성립하고 당연 소멸합니다. 자, 이제 무상이네요. 공유물 분할로 맹지 요건에 해당되면 옆집 땅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소수로 싸매요. 분할 나오면 보상 의무 없다. 이렇게 중심 딱 잡는 거예요. 분할 동그라미 소수로 가요. 보상 의무 없다. 즉 공짜 무상 통행권. 자, 중요한 건 4번이죠. 이 경우 무상은 을만 공짜, 병은 공짜 아니다. 그래서 분할의 당사자인 을만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 거지,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 양수인, 병은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승계인은 더 이상 무상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을만 공짜, 병은 특별승계인은 공짜 아니야.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점유취득시효 되는 놈 자기 소유 됩니다. 성명불상자 됩니다. 부동산 일부 점유취득시효 됩니다. 국유재산 중 국유 일반재산 됩니다. 자, 되는 놈들 다 했어요. 자기 소유, 성명불상자, 부동산 일부, 국유 일반재산 됩니다. 자, 안 되는 놈 저당권 안 됩니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국유 행정재산 행정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취득시효 안 됩니다. 자, 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는데 그 후 시효 완성 후 등기 달라고 갔더니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어. 행정재산 네 글자가 뜨면 주세요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안 되거나 주세요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기산점 점유시초로부터 정확히 계산해 줘야 됩니다. 20년 계산할 때. 하지만 예외가 있죠.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등기명인이 갑으로 계속 한 사람이에요. 동일해요. 그러면 아무 때나 임의 시점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8번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자, 시효 완성자 의뢰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자니까. 자, 10년의 소멸시효로 날아가겠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 그 다음에 10번 조심해야죠. 매수인과 달라요. 시효 완성자 의리 팔아 제낍니다. 점유를 상실했죠. 점유 상실했다고 해서 의뢰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10년 후 소멸되면 모를까? 즉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자, 비교. 매수인의 매도인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점유하든 지가 팔아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여기는 같아요. 하지만 팔아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하진 않지만 10년 후 소멸될 수는 있다. 비교하시고. 그 다음 소급시킵니다.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 이유는 11번 때문이죠. 20년간 취득한 임료상당, 월세, 과실 절대 안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20년간 점유기간 중 취득한 과실 반환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이 과실은 누구 거? 시효 완성자 거, 을 것. 그 다음 12번 소유자는 취득시 완성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아직 소유자라고 해서 소유권의 물척 넘겨 이딴 것도 할 수 없고 20년치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주어 잡고 상대방 잡고 없다로 끝나요.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 을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없다. 얌전히 등기 넘겨줘라. 자, 13번 소유자가 자 머릿속에 을갑이 그려져야 돼. 소유자는 위쪽 놈이죠. 위에서 갑이에요. 갑이 을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 병에게 팔아 제낍니다. 처분. 자, 이 3자가 이 알면서 처분한다는 빼돌린다는 이 나쁜 행동에 적극 가담 이 네 글자가 뜨면 갑병 매매는 반사회. 반사회니까 무효. 병등기 무효. 자, 무효등기는 말소 대상이죠. 시효 완성자 을은 직접 들이댈 수는 없고 소유자 갑을 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가담 반사회 무 대위에서 들이댈 수는 있다. 자, 또 연결되죠. 14번 갑이 을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 빼돌렸죠. 알고 처분 여기가 동그라미죠. 이 나쁜 놈 불법행위 성립. 따라서 시효 완성자 을은 빼돌린 소유자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불법행위로 물어야지 이 경우 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유는 15번에 있죠. 소유자하고 시효 완성자 사이에 어떤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안 했죠. 법정 채권이에요. 자, 부합갑니다. 무단식 제한 수목은 토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합니다. 부합됐죠. 자, 1번.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았구나. 너는 소유자 승낙은 받지 않았구나. 무단식 제한 거하고 똑같구나.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먹어버리니까 나무 심은 놈은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가 먹어버립니다. 부합돼 버려요. 자, 증축 부분. 증축은 꼭 건물 임차인이 합니다. 임차인이 지 임차권에게 증축합니다. 이 증축 부분은 반드시 이 단어가 뜨게 돼 있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통은 독립성이 없다고 나와요. 그럼 독립성이 없구나. 붙었으니까 건물 소유자가 이 증축 부분 소유권 먹어버리죠. 그래서 증축 부분 나오고 독립성이 없다.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붙었다. 부합됐으니까 증축한 그 임차인은 내 거라 주장할 수 없다. 3번. 그래서 기존 건물 소유자 주인이 먹는 거예요. 임대인이. 자, 공유집은 포기합니다. 합유집은 포기합니다. 포기의 동그라미.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 해야 포기력 발생. 자,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혼자서 막 임대합니다. 괜찮습니다. 과반수니까.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병은 이 점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는 내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주세요. 할 수 있다. 상대방 잡아야 돼요. 점유자를 상대로 나왔는지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나왔는지 결론이 바뀌어버리니까. 자, 3번 4번 공유물에 관한 사용관리 특약이 있으면 이 기존 공유자들의 관리 특약은 지분을 사서 들어온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4번 이 특약 내용을 보니까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이야. 느낌이 왔죠? 이런 나쁜 특약은 승계되지 않는다. 자,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 일부 또는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합니다. 안 됩니다. 침해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넘겨 인도청구할 수는 없다. 왕별이에요. 넘버 원급이에요. 소수가 혼자 막 쓸 때 다른 소수는 인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너도 소수잖아. 너도 소수라. 너 인도받으면 안 되는 거야. 대법관 얘기예요. 자,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 단독 소유인 것처럼 무효등기 박았죠. 자, 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항상 등기는 일부 유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공유자 한 놈이 공유물 전부를 다른 공유자들과 아무런 동의 없이 팔아제껴서 등기 넘겨줬습니다. 마찬가지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이 매수인 상대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등기 박은 놈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가고 두 개 똑같아요. 자, 나대지 공유 토지 건물 없는 나대지. 그 후 이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고 싶습니다. 자, 외웁니다. 나대지의 건물 신축하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느 한 놈이라도 반대하면 건물 신축하면 안 되고, 그런데 전원 동의 없이 건물이 올라갔다. 철거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자, 다 했어요. 이제 오늘 용익물권 갑니다. 용익물권. 자, 교재는 필수서 91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지상, 지역, 전세권. 이제 사용하는 용익물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죠. 자, 1월 달에 거의 한 거 그 복수 위주로 가고 새로운 거 추가 몇 개 할게요. 자, 교재로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지상권. 지상권이 뭔지는 해야겠죠. 갑소유 대상은 토지를 을에게 지상권으로 주고, 지상권자는 이 땅에 건물을 올립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를 빌려서 물권으로서 사용하는데, 이유는 이 토지에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건물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용,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첫 번째 볼 거 2번의 기억. 일필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지역 전세, 용익물권은 여기 있죠.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상, 지역, 전세, 용익물권은 일부에 가능하다. 자, 중요한 게 동그라미 3번이죠.
토지 사용 대가.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면 지료 토지 사용 대가를 내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지료는 계약하기 나름이라는 얘기고. 지료 없는 공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해. 자, 이유 법조문에 지료 내라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별 3개예요. 별 3개. 이따 지료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지상권 취득. 자, 존속기간. 자, 일단 지상권의 목차죠. 지상권 취득, 지상권 취득. 마지막은 소멸. 사용하는 물권은 존속기간이 나오겠죠. 지상권, 전세권하고 목차가 비슷해요. 점유하면서 사용하니까 일정 몇 년 동안 사용한 존속기간. 자,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은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고, 지상권 처분은 절대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있어요. 주인 동의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처분의 자유. 가장 중요하죠. 여기가 지료, 토지 사용 대가. 지료 주기로 계약을 하면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겠죠.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지료. 오늘 여기서 이제 왕별 판례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존속기간. 존속기간. 지상권은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어요. 최단기간 무려 콘크리트 건물 30년 이상 보장해줘야 됩니다. 자, 기간 갑니다. 기간, 자, 일단 크게 볼게요. 항상 기간이 나오면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수가 있고, 기간을 당사자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정할 때 무조건 최단기간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경관 콘크리트 건물이나 수목을 심는다. 그러면 무조건 30년은 계약해 줘라 그 말이에요. 만약 10년으로 단축하지 못할 거고 계약을 콘크리트인데 10년 했다. 그럼 3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별 3개 합니다. 그래도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지상권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단기간이 보장됩니다. 다음 연한보다 줄이지 못하고요. 만약 줄였다. 다음 연한까지 연장됩니다. 그래서 기억. 지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 분류를 했죠. 경고한 건물 수목은 30년, 경고하지 않은 건물은 15년, 건물이 아닌 공작물은 5년, 그래서 30년, 15년, 5년, 30년, 15년, 5년. 자,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특별히 너 얼마 동안 내 땅 사용하세요. 특별히 기간을 안 정했다. 그러면 계약할 때 을이 저 콘크리트 건물 지을 거예요 하면 30년. 저 공작물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5년.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역시 위기간인 최단기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할 때 기간도 안 정해서 뭘 짓겠다는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기간도 안 정해서 하나를 더 안 해요. 뭘 짓겠다는지, 건물을 짓겠다는 건지, 공정물을 설치하겠다는, 이게 바로 지상물의 종류나 구조조차 정하지 안 했어. 두 가지를 안 한 거예요. 기간도 안 정해서 뭘 짓겠다는 건지도 얘기가 없죠. 그러면 뭘 짓겠다는지를 을이 계약할 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을은 나중에 콘크리트 올릴 수도 있고 콘크리트 아닌 거 올릴 수도 있고 공작물 설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뭘 짓겠다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럴 때는 뭘 짓든지 무조건 중간놈 15년으로 봐버려. 콘크리트 지어도 15년, 공작물에도 5년이 아니라 15년 그 의미예요. 그런데 또 예의가 있죠. 이 경우 나무를 심었다면 수목은 다시 30년 무조건 보장돼요. 자, 여기서 이걸 조심하면 돼요. 수목은 기간 정했던 두 가지 아무것도 안 했던 수목은 무조건 30년이에요. 그래서 수목은 무조건 30년으로 고정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있네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최단기간이 보장돼요. 지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 30년, 15년, 5년. 자, 동그라미 2번이 별 3개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계약할 때 기간도 안 정해서 뭘 짓겠다는 건지 지상물의 종류나 구조조차 정하지 않아서 두 가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놈 15년. 그러면 중간놈 15년. 단 이게 별 3개란 얘기예요. 수목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15년이 아니라 무조건 30년이에요. 무조건.
수목은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고 아무런 얘기도 없었든 무조건 수목은 30년 이상. 자, 이유가 있겠죠? 나무는 최소 30년은 소나무가 자라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15년으로 보지 않고 수목만큼 예로 최소 30년은 자라야 된다. 이유는 그거예요. 수목은 30년. 자, 뭐 합의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갱신은 뭘까요?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에 계약기간 연장하겠죠. 자, 합의갱신할 때도 마찬가지 30년 보장해줘라 그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합의갱신 동그라미 1번 당사자 갑과 을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지상권 존속기간은 이 갱신한 날로부터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30년 해줘라 그 말이에요. 줄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계약하든 합의하에 갱신 계약기간 연장하든 무조건 최단기간 보장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지상권의 효력. 자, 1월달에 한 거 다 복습 위주라 다 이제 알아먹고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죠? 좀 편하죠? 1월달부터는 편해야지. 아직도 새로워. 아직도 새로워. 30년. 너 아직도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 이제 4월인데. 그렇지. 콘크리트 건물 30년, 수목 30년. 나 이제 이런 건 기본이야. 기본. 그 정도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는 땅을 반드시 점유하면서 사용할 텐데, 자, 왕별 별 3개. 이건 이제 읽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봐, 이제. 지상권의 존속 기간 중, 즉, 10년쯤 지났어요, 을이. 토지를 양수한 자는 무슨 말일까? 을이 지상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를 양수한 자, 그 얘기는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단 얘기죠. 토지 양수인. 토지를 양수했다는 얘기는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됐겠지. 자, 토지를 양수한 자는 머릿속 그림을 그려요. 지상권자 항상 오른쪽 을이에요. 지상권자 을에게 내가 소유자야. 어이, 너 인마 방 빼고 빨리 나가. 내 땅 넘겨줘. 인도청 갈 수 없습니다. 자, 이걸 이해가 돼야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토지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 달라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왜 그럴까? 소유자인데. 지상권자는 물권이에요, 물권.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서 지가 땅 샀다고 지상권자,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게 반환 청구 들어온 거예요. 안 됩니다. 지상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30년 동안 모든 삼자에게 물권은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갑이든 새 소유자 병이든 30년 동안은 노타치예요. 노타치. 물권 절대권.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별 3개 하시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럼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아하,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아서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놈이구나. 자, 이 토지 양수인 병은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 동그라미 빵이에요. 항상 강조하죠. 민법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에요. 이유를 알면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지상권자는 물권자니까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 새 소유자라고 아직 기간이 20년 남았는데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지. 없다로 끝나야지. 맞는 지문. 자, 3번, 4번. 지상권이 제3자로부터 침해됩니다. 그럼 물권이 침해됐죠? 물권이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 물청도 나올 거고 항상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하고 있죠? 점유권에 대한 물청도 같이 나옵니다. 자, 4번. 지상권 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정확히 외워요. 지상권 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소유자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왼쪽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랑 같이 취급해 줍니다. 상린관계 쪽에서는. 자, 지상권 처분의 자유. 자, 지상권 처분의 자유. 그러면 오른쪽에서 을이 지지상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의 형태, 처분은 오른쪽에 이제 을이 병한테 지지상권을 처분한다. 자, 처분한다는 것은 이제 내용을 하는 거예요.
팔아 제끼는 거, 지상권을 양도하는 거. 그다음 지상권 담보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죠. 저당권은 뭐뭐에 대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빨리빨리 외워요. 권리에 되는 건 우리 민법상 두 개밖에 없어요. 저당권 바뀔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내에서 채권으로 임대할 수도 있죠. 자, 이거 처분의 자유. 지상권 처분은 절대적 자유예요. 따라서 이거죠. 토지 소유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무조건 처분할 수 있다. 동의도 필요 없고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별 3개. 지상권자 을은 토지 소유자는 왼쪽 설정자죠. 주로 소유자로 나와요. 소유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이거 정답 질문이에요. 얼마 장난치기 좋아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는 양도할 수 없다. 언뜻 읽으면 말이 되잖아요. 정답 질문 반드시 하세요. 왕별합니다. 성격합니다. 별 3개에서 왕별로. 이거 딱 장난 잘 쳐요. 그래서 소유자가 반대하더라도 지상권자는 지상권 팔아제끼고 이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하고도 연결돼요. 지상권 규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봐요. 따라 두 번째 줄.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지상권 처분하지 마. 처분 금지 특약을 했다고 해봐요. 처분 금지 특약. 이거 안 먹힙니다. 지상권 처분을 금지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무효예요. 절대적 처분의 자유예요. 그래서 봐봐요.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너 중간에 지상권 팔고 도망가지 마. 너 못하는 거야. 지상권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처분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팔아제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특약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기억 연결되는 거예요. 기억. 지상권의 양도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다 기출지문이라겠어요. 다 기출지문이요. 제가 만든 지문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출 다 제가 박은 거예요. 우리 기출. 좋은 지문으로. 그래서 그렇지.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하면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맞는 지문. 그래서 지상권 처분은 자유가 붙는데 이 자유는 절대적 자유예요. 절대적. 의사에 반해서도 팔아제낄 수 있어요. 처분 금지 특약이 있어도 팔아제낄 수 있어요. 이렇게 절대적 처분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느낌 가지고 정확히 얻으면 돼요. 자, 이제 이거 1월 달에 안 한 거. 처음 하는 거예요. 자, 을은 이 땅은 누구 거예요? 갑 땅이죠. 그러면 남의 땅에 건물을 올리려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건물 소유자가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땅에 건물을 올릴 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상권이란 놈은 이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에요. 따라서 건물을 위해 이게 주인이고 주된 권리고 이 지상권이 필요한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담보물권에 채권 담보를 위해 저당권이 필요하죠. 유치권이. 채권이 주, 유치, 저당권, 담보물권은 종이에요. 그런데 용익물권도 다 주종의 관계에 있어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건물을 위해 토지 지상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권에서도 요역지 땅, 요역지를 위해 통행지역권이 필요한 거예요. 통로가 너무 돌아가니까. 그래서 용익물권은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소유권이 주, 지상지역권은 종입니다. 그러면 주종의 관계에 있으면 부종성, 수완성이 작동돼요. 부종성, 수완성. 그래서 소유권, 건물을 위해 이 지상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윗놈, 목적이 주된 권리고 밑에 수단,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얘들이 종된 권리인데 그럼 부종성에 따라 혹시 내가 10년쯤 지나서 우리 이사 갈 일이 생겨요. 그러면
건물도 팔고 지상권도 팔고 보통 같이 팔고 가겠죠. 자, 한번 지역권 생각해 봐요. 지역권은 통행지역권은 요역지가 팔리면 쩔쩔쩔 함께 이전, 종놈도 함께 이전, 수반성. 그 다음에 지역권만 주인과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지 못해요. 저당권만 주인인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하지 못해요. 즉 종놈만 주인인 요역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따로 떼어내서 종놈만 양도하지 못해요. 이게 부종성이에요. 함께 넘어가야 돼. 그런데 지상권은 부종성의 예외예요. 자, 이게 예외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상권만큼은 지역권하고 저당권 거기가 달라요. 중간에 건물만 팔 수 있어요. 지상권은 안 팔고. 그 다음 건물은 안 팔고 지상권 종놈만 양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부종성 예외예요. 원래는 종놈만 분리양도가 안 돼요. 지역권이나 저당권은 주인인 요역지와 분리양도 안 되고 피담보 채권과 따로 떼어내서 분리양도가 안 돼요. 하지만 지상권만큼은 건물은 안 팔면서 여전히 을 소유면서 지상권만 병한테 종놈만 분리양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종성의 예외 그대로 외웁니다. 지상권자는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즉 건물만 양도한다는 얘기는 지상권 안 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건물은 안 팔고 종놈이지만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종성 예외. 원래는 종된 권리만 분리양도가 원래는 안 돼요. 하지만 예외.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3번. 자, 일단 1번. 건물 소유권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앞으로 이 말에 익숙해집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그러면 소유권이 지상권은 이걸 알면 1타 3피가 될 거예요. 앞으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신다? 목적 소유권이 지상권 건물을 위해 지상권이 필요한 거예요. 목적 수단의 관계. 소유권이 지상권은 앞으로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러면 2번. 지상권자 건물을 팔아 제껴요. 그러면 주인이 팔리면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종놈도 함께 이전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다. 그거예요. 수반해서 넘어간다. 그거예요. 자, 3번이 별 3개예요. 3번 부종성 예외예요. 지상권은 놔둔 채, 즉 안 판 채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다. 지문 하나, 지문 2개 나와요. 지문 2. 이번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소유권은 놔둔 채, 유보가 놔둔다는 얘기예요. 건물 소유권은 놔둔 채, 즉 건물은 안 팔면서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지상권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줄여서. 그러면 반대말 얘기가 숨어져 있죠. 건물만 판다는 얘기는 지상권은 유보한 채 그 말이 있을 거고, 지상권만 판다는 얘기는 건물 소유권은 유보한 채 그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함께 떠요. 함께. 근데 우리는 긴 문장을 외울 필요가 없죠. 중심 단어만 확실히 외워버려요.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아하, 지상권은 분명히 종놈인데 종놈만 분리란 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해서 종놈만 양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성의 예외. 그래서 3번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확히 해놔요. 자, 지료지급 의무.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상권에서. 지료는 아까 봤듯이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지료지기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료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1번, 2번 기억 다 별 3개. 자, 방금 한 게 1번이었고 동그라미 2번. 자, 그러면 특약이 나와요. 약정. 지료 주기로 갑과 을이 약정 할 때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약정, 특약은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계약이니까. 따라서 세트죠. 어떤 특약이든 당사자 간의 물권법에서 나온 특약은
등기를 해줘서 공시를 해놔야 제3자에게 이 특약으로 들이댈 수 있다. 세트. 특약은 여기죠. 등기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양도합니다. 그럼 머릿속 그림을 그려봐요. 오른쪽 을이 지지상권을 병에게 팔아 제꼈구나. 그러면 설정자 왼쪽 놈 갑은 지들 치료 약정이 등기된 경우에만 이 지상권 양수인 병이죠. 제3자예요. 그래서 등기된 때에만 지상권 양수인 병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따라서 기억. 만약 갑과 을이 치료 약정이 있는데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자, 등기가 안 됐다면, 여기 봐요. 등기가 안 됐으면 지상권 양수인은 3자예요. 항상 양수인 3자 같은 말. 등기가 안 됐으면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없다. 제3자한테 치료 올려줘. 이딴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 없다, 않는다로 끝나요. 그래서 등기가 됐다. 소수로는 들이댈 수 있다. 등기가 안 됐다고 소수로 그러면 고정돼 있어요. 들이댈 수 없다. 뭣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만약 치료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을 거고 치료 올려주세요라는 치료 증액 청구권 이딴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치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치료 올려주세요 이딴 것도 할 수 없다. 같은 말이죠. 할 수 없다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특약은 엄청난 세트예요. 앞으로 물권법에서 당사자 간의 어떤 약정 특약은 등기로 공시해줘야 양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청구권. 이제 여기가 넘버원이에요. 지상권에서는. 설정자 왼쪽 놈 주인이죠. 갑의 지상권, 소멸청구권. 자, 우리가 제한물권 파트에서 소멸청구권이 나오면 어떤 권리에 소멸청구권이 나오면 의무 위반했다 방 빼나가 그거예요. 바로 소멸시켜버리는 엄청난 권리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 2년 이상 치료를 못 냈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치료를 잘 내야 되는데 2년분 이상 치료를 못 내면 설정자는 방패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소멸이에요. 바로 형성권이에요. 말은 청구권이지만 바로 소멸하니까 형성권이에요. 이 숫자 2년 외워야 돼요. 그게 동그라미 1번 별 3개 2번 별 3개. 자, 1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안 냈다면 설정자 주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의무 위반했다 방패 소멸 청구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은 의무 위반의 경우에 인정돼요. 2년 이상 치료 안 냈어 방패 소멸 청구. 자, 말은 청구권이지만 이거 형성권. 방패세요 소멸 청구 의사표시 쏜 순간 바로 소멸, 바로 소멸. 하지만 바로 소멸하지 않는 게 우리 법 조문이죠. 여기에 저당권자 은행이 개입돼 있어요. 을이 지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박을 수도 있겠죠. 담보대출. 을이 지지상권 담보로 저당권을 박아놨어. 또는 지 건물에 저당권을 박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을이 구후 저당권 태어난 후 2년 이상 치료를 못 내면 먼저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대신 이 은행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줘라. 그래서 지상권에 저당권 꼭 저당권이 나옵니다. 구후 을은 꼭 2년 이상 치료를 연체할 거예요. 그러면 설정자 갑은 2년 이상 치료를 못 낸 지상권자를 상대로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 조문은 설정자가 당신은 은행한테 전화 한 통 해줘요. 이 사실 소멸 청구했다는 사실 통지. 그러면 그 후 통지 후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조치할 시간을 좀 줘야겠죠. 그래서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효력이 생긴다. 이거죠. 이거.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다면 2년 이상 치료 연체의 경우 당연히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지문 하나. 저당권자 있어도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저당권자에게 이 사실 소멸 청구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원래는 소멸청구권은 바로 소멸해요. 1번에 따라 형성권이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게 1번, 2번이죠. 자, 이제 넘버 1 판례합니다. 넘버 1 이거예요. 이게 지상권에서 가장 많은 정답 지문, 가장 많은 기출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정답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 장난 엄청 쳐요. 넘버 1이에요. 넘버 1. 자, 일단 설명부터. 을이 콘크리트 건물 지상권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갑한테 1년 지료를 못 냈어. 1년. 그런데 갑이 병한테 이 토지를 팝니다. 자, 주인이 바뀌었죠? 등기 박았어요. 새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도 또 1년 지료를 못 냅니다. 자, 그러면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서 들어온 병, 토지 양수인은 뭐야? 내가 땅 사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지상권자가 있다는 거 알고 샀겠죠? 근데 지료가 안 들어와. 갑한테 전화해 봤어요. 전 주인한테. 갑, 이 사람이 이번 달에 입금인데 입금이 안 됐어요. 혹시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전에 당신한테 팔기 전에 1년치를 못 냈네요. 아, 그래요? 토지 양수인은 전 주인한테 1년, 자기한테 1년 더하면 2년 됐죠? 을한테 전화하죠. 을! 나한테 1년, 전 주인한테 1년. 법이 정한 2년 합산하니까 2년이죠? 합산하니까 2년 됐고. 그러면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설정자는 방패할 수 있죠. 그래 들이댄 거예요. 자, 소송 걸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안 됩니다 했어요. 이때 소멸청구 당신은 못합니다. 왜요? 2년 이상 요건 갖췄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신한테 새로 이사 들어온 새 소유자가 당신한테 2년 연체해야 당신은 소멸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자, 을의 지료 연체가 이 말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 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럼 이걸 이해해봐요. 을이 분명히 지료를 못 냈는데 그 사이 소유권이 양도됐다는 얘기죠. 근데 양도 전 후에 양달이 걸쳐서 지료를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로 기억해요. 전 주인한테 1년, 양수인 병한테 1년. 소유권 양도 전 후에 걸쳐 연체가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주어는 이제 토지 양수인이에요. 이 경우 토지 양수인 병한테 2년 지료 연체가 돼야 토지 양수인 병은 방패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양수인 병에게 을이 2년 이상 지료를 못 내야 토지 양수인은 소멸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외워야 시험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진정한 왕비례예요. 따라서 토지 양수인 병에 대한 연체 기간이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거죠. 양수인에게 1년밖에 안 됐죠. 아직 양수인에게 2년이 되지 않았다면 또는 합산해서 2년이 됐다 하더라도 합산 2년이란 얘기는 둘이 합쳐야 2년이지 지한테는 2년이 안 된 경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은 같은 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아직 2년이 안 됐고 둘이 합산해서 2년이 된 경우에는 절대로 토지 양수인 병은 방패할 수 없다. 이게 넘버 1이에요. 결국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기 전 후에 걸쳐서 지료가 연체된 경우 토지 양수인 새 소유자가 방패 소멸청구하려면 자기한테 2년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2년이 안 됐다면 또는 합쳐서 2년이 됐다 하더라도 이 말은 합산해서 2년이라는 얘기는 자기한테 2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합쳐야 비로소 2년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때는 소멸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3번하고 기억이 왕별이에요. 3번하고 기억. 자, 3번을 해야 기억. 우리 시험은 기억으로 이제 막 장난쳐요. 3번을 해야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 후에
걸쳐 이루어졌네요. 머릿속에 계산해요. 아, 의뢰의 치료를 연체했는데 갑한테도 1년, 소유권 양도, 새 소유자 토지 양수인 병한테도 1년 이렇게 걸쳤구나. 자, 그러면 토지 양수인 사람 넣어요. 병한테 2년 이상 치료가 연체돼야 토지 양수인 병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억.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또는 전주인과 합산해서 2년이 된 경우라도 이 경우에는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 동그라미 빵. 그래서 토지 양수인 병한테 2년 연체해야 비로소 토지 양수인은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지한테 2년이 안 됐거나 합쳐서 2년이 된 경우로는 안 됩니다. 합산이라는 글자로도 나오고 통산으로도 나와요. 통산. 같은 말이죠. 합산 2년 안 됩니다. 통산 2년 안 됩니다. 2년 미만 안 됩니다. 소멸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는 지문 3개가 2년 미만, 합산 2년, 통산 2년이에요. 이렇게도 나오고 본문 3번으로 나와요. 양수인에게 2년 요건 갖추어야 토지 양수인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시오. 자, 지상권 소멸.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모든 물권 공동 사유. 영유물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자, 기억 별 3개. 토지가 멸실돼야지 건물이 멸실했어요. 지상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가 멸실해야지 건물 멸실했다고 해서 의뢰 지상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자, 소멸의 효과. 소멸하면 재계약이 되지 않는 한 을은 자 봐요. 이 건물은 누구 거? 지상권자 소유죠. 부합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심은놈 소유고 건물은. 그러면 재계약이 안 되면 30년 살다가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이사가 될 때는 토지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가 심은 나무든 공작물이든 건물이든 깨끗이 치워주고 해야죠. 그게 바로 지상물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라. 문제는 얘가 건물이 철거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만히 전화가 왔다는 얘기죠. 설정자가 건물 철거하지 마. 내가 건물 살게. 이게 바로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왼쪽 제목 설정자의 건물 나한테 파세요.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오른쪽 1번에 별 3개예요. 전세권 부속물 매수 청구가 똑같아요. 설정자 1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을을 상대로 지상권 상대로 상당 가액 제공해서 네 건물 나한테 파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정자가 네 건물 팔아. 전세권 설정자가 네 에어컨 부속물 나한테 팔아. 설정자가 매수 청구를 하면 지상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법조문이 똑같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하면 되니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 거절 시 나오는 매수 청구권. 자, 동그라미 1번, 2번 별 3개 하시고 자, 그대로 이거 훈련합니다. 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합니다. 자, 30년이 드디어 지나서 기간 만료로 모든 영익물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하겠죠. 말소 등기 없이. 건물이 현존합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여기서 바로 내 건물 사세요는 못합니다. 반드시 갱신 청구해야 됩니다. 갱신 청구했죠. 한 번 더 갑시다. 하지만 설정자 갑은 원하지 않죠. 그래서 갱신을 거절합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아. 즉 갱신 거절했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건물 사세요. 거절당했을 때 내 건물 사세요라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말은 청구권이지만 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죠. 동그라미 1번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지상물이 현존합니다. 자, 질문 하나. 이 경우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이게 갱신 청구권에 관한 지문이에요. 여기서 지문 하나. 자, 이제 지문 둘. 그런데 갱신 청구했는데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갱신 거절이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 건물 사세요라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말은 청구권이지만 이거 바로 매매가 성립돼 버린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내 건물 사세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매매가 성립. 건물 매매 성립. 무섭죠, 형성권은. 형성권의 개념. 상대방 동의, 승낙 따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토지 임대차에서 한 문제짜리로 나, 한 문제짜리. 거기서 결국 해야 돼요. 갱신 청구, 거절 시 매수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는 지상물이 형전한 경우 갱신 청구 없이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번 X 장난쳐요. 갱신 청구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노엑스요. 토지 임대차에서 엄청 중요해요.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 거지. 갱신 청구도 하지 않고 바로 매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워야지. 토지 임대차, 우리 계약법 임대차에서 한 문제를 맞춰, 한 문제를. 여기서 외워놓고 거기서 또 써먹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반 지상권 마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하나만 언급해 드릴게요. 야, 구분지상권. 보강을 한다니까 제가 구분지상권도 언급해 줄 시간이 있네. 자, 구분지상권이 뭐냐? 이것만 하고 쉴게요. 구분지상권은 토지 밑에 지하, 공중에 일정 범위만 사용할 수 있는,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구분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기 동그라미 1번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만을 위해 지상 또는 지하, 지상은 공중, 지하는 지하, 공간 중 상하 범위를 정해 사용하는 지상권. 무슨 말일까? 지상의 일정 공간, 지하의 일정 공간, 거기만 사용해요. 중요한 건 동그라미, 건물의 동그라미. 건물, 기타 공작물, 대표 건물에만 구분지상권은 설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건물에만 구분지상권이 태어나지. 동그라미 2번, 2번이 별 3개예요. 2번. 수목 소유 목적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목 생각해봐요. 구분지상권의 개념이 뭐다? 공중하고 지하의 일정 범위만 사용해. 예를 들까요? 빌딩에 광고판 하나 설치하죠. 옥상에. 그런 게 공중 건물의 측면이나 옥상에 큰 광고판 설치하죠. 이게 공중의 일정 부분만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이에요. 그다음에 지하 상가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구분지상권인데 공중이나 지하의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구분지상권. 이건 건물 기타 공작물, 보통 공작물이겠죠. 광고판. 건물은 지하 상가도 될 수 있고. 건물에만 구분지상권이 태어나지. 2번 수목 소유를 위해 구분지상권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유 알면 돼요. 공중에 나무 심을 수 있나? 지하에 나무 심을 수 있나? 그래서 그래요. 수목 구분지상권의 개념이 공중하고 지하만 쓰는데 나무 심으려고 공중하고 지하를 빌린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건물 기타 공작물 나왔지 수목을 뺀 거예요. 원래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소유를 위해, 그게 첫 번째 지상권의 법 조문이에요. 근데 구분지상권은 수목이 있다 없다? 없어. 건물 기타 공작물만 있어요. 이유는 공중하고 지하에만 사용하니까. 나무는 토지, 지표면을 사용해야 되는데 구분지상권은 지표면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나무는 공중하고 지하에 심을 수가 없겠다 해서 60년에 법을 만들 때 수목은 뺀 거예요. 근데 이거 개정돼야 돼요. 민법은 개정을 참 안 해. 왜? 지금 옥상에 적용하잖아요. 옥상에 적용하잖아. 시대가 변했어. 그러니까 60년대는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했잖아요. 옥상에 누가 적용을 해. 하지만 지금은 건물 옥상에 적용하면 밑에 열도 덜도 없고 좋잖아요. 그러면 시대 상황에 맞게 기본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넣어줘야지. 근데 민법은 개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법이 안 바뀌니까. 이유는 공중 지하에는 나무를 못 심어. 그래서 수목 소유 목적 구분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지상권 이것만 하면 돼. 이것밖에 안 나와. 수목 안 돼. 그것만 10분간 쉽니다.